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재학했던 청담고등학교에서의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관리, 성적관리 특혜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제 기자회견을 마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수능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도 바쁘셨죠? 예, 여의도 고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어제는 동작고등학교하고 또 이제 지금 시험지가 이렇게 됩니다. 네. 저희 교육청으로 와서 네. 11개 교육지원청에 지금 이렇게 밤새 지킵니다. 경찰하고 교육청에서 네. 지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새벽에 네. 경찰차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배달이 됐군요.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학생들도 긴장하지만 이 시험지를 관리하는 교육청도 네. 경찰도 긴장 상태입니다. 혹여라도 발생할 네, 만일의 물론입니다. 사태를 그렇습니다. 9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전부 이제 시험에 막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들어가는 순간이군요. 정말 학생들에게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또 이 수능을 치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수능은 가장 긴장된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장된 날입니다. 인생에서 그러니까요. 가장 긴장된 날이죠. 저는 학생들이 정말 제가 이거 보이지는 않겠지만 정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정말 유감없이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정말 심정입니다. 예, 정말 전국의 고3 엄마들 예. 아유,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고3 엄마가 되면 그 다니던 회사도 휴직계를 내고 그렇습니다. 애들 뒷바라지 하시는데요. 네. 오늘 이후로는 좀 다리 좀 편안하게 잘 보든 못 보든. 저는 이제 수능장에 갈 때마다 저는 약간 왜곡되고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참혹한 입시 전쟁의 시스템을 인간화하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날 비행기가 안 뜨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렇죠. 예. 오늘 국내 항공 모든 게 1시인가요? 12시인가 1시인가 아. 사이에 비행이 중지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10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10시에 출근하고 비행기도 안 뜨고 저는 이 비정상적인 이런 시스템을 아마 유럽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 왜 애들이 예. 대학 시험을 보는데 비행기가 안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럴 것 같긴 해요.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이 좀 해결해야 될 예, 아니 뭐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 서열이 네. 파괴되거나 완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수직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수직 네. 서열화의 사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선진국을 저는 여러 특징 중에 어떤 수평적 다양성이 네. 굉장히 강한 확대되어 있는 사회다. 그래서 수직 서열화된 사회가 네. 수평적 다양성이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요 수직 서열화가 예를 들면은 뭐 직장도 서열화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대학이 서열화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이 서열화돼 있으니까 고등학교가 지금 서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좀 완화돼야 학생들이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를 그래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네, 있고. 예.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요. 서열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네. 교육이 바꾸려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네, 아니 정말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이게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막 너무 학원 다니고 너무 지쳐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교육 대혁명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함께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저는 있는 이슈가 바로 그거 촛불 시위에 나오는 학생이 네. 중고생 혁명이라고 이렇게 네. 무슨 단체 이름인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혁명하면 중고등학생이 저런 말까지 쓰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에서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육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모르게.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썼지 않을까 제가 뭐 그렇게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촛불 집회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고등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대통령 바뀐다고 교육제도 안 바뀐다. 우리는 예. 교육제도가 바뀔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예, 거를 딱 예. 들고 나왔는데, 예.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똘똘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 시험을 막 시작한 우리 고3 학생들 포함해서 전국의 중고등학생들, 중2가 그렇게 촛불 집회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게 지금 굉장히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최순실 일가. 최 씨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특히 이제 이화여대 부정입학 이런 문제로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야 이게 뭐야 공부 열심히 해봐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백 써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 이렇게 이 공분이 굉장히 큰데요. 우선 그 지난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예. 그게 4.19 이후에 중학생이 정치 이슈 걸고 나온 집회는 처음이었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사회학자시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학생 안전 관리 때문에 네. 저희 장학사들이 한 30명 정도 파견돼서 혹시라도 돌발 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네. 학생 안전 때문에 이제 안전 지원팀으로 파견됐고 저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갔는데 네.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끝도 없이 학생들이 행진하고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종로 쪽에 막 수천 명 있고 광화문에 한 1000여 명 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나왔냐 그런데 굉장히 옛날의 학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감수성이 네네. 예, 다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저는 봤습니다. 한편에서는 훨씬 더 저는 이제 이걸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교육감 시민, 엄마 시민, 예. 학생 시민, 예. 교사 시민 다 시민이다. 그렇죠. 그러나 하는 역할이 다르다. 너희들도 당당하라. 시민이다. 똑같은 권리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데 정말 교복 입은 시민의 탄생 같은 걸 저는 교복을 입었지만 당당한 시민,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지만 당당한 시민으로 재탄생해가지고 행진하는 것 같은 예. 느낌을 이제 물론 저도 뭐 부모로서 이렇게 약간의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중고등학생까지 거리에 나가야 되냐 뭐 이런 느낌도 예, 한편에서는 예, 예. 같지만 네. 이전과는 달라진.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왔니? 그렇죠. 예. 그랬더니 스마트폰으로. SNS로.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세대예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의 방식, 학생과 학생의 연결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신문 보고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메일 쏘아가지고 예,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이 친구들은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초연결 시대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런 연결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뭐 4,500만 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SNS를 통한 소통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새로운 어떤 집단성이라고 네, 할까요? 예, 뭐 이런 예. 게 출현하는 것 같은 예.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제가 매우 놀란 대목이 저 아줌마잖아요. 네. 그 집회가 그렇죠, 아줌마네요. 예, 네. 이제 제가 아줌마가 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장윤 선생이 예. 그래도 좀 예. 저 젊으셨을 때 예, 제가 예. 그렇죠. 이미지를 기억하고 네. 있으니까 너무 네.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23살 때 처음 뵙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네, 우리는 장윤선 기자가 23세 때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복잡한 현장에서 쓰레기가 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동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감동이에요. 큰 대형 봉투를 자기들 용돈으로 사서 예. 죽고 있더라고요. 예, 전 저는 서울 영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감동이에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정말. 감동이고 우리 기성세대가 그 젊은이를 대하는 방식, 학생을 대하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낫더라고요. 애들이 더 낫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기성세대가 네. 젊은 세대한테 막 우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런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일본의 뽕짝을 부르는 세대입니다. 기성세대는. 근데 이 친구들은 K-팝을 세계로 수출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문화적 창조력이 달라요. 기성세대는 일본 문화를 소비하고 수입하는 모방하는 세대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뭐 케이팝도 물론 여러 가지 조합됐긴 했어요. 네. 뭐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테크놀로지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됐긴 했지만 그래도 네. 뭐 한국적 문화를 세계적 상품으로 수출하는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어른들은 술 취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들은 예. 쓰레기 줍고 다니니까 예.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오늘 아이들이 또 쏟아져 나온다 그래요. 고3 시험 끝난 아이들이 종로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한다는데 그 예. 교육청이 또 안전 차원에서 또 예, 저희들도 가십니까? 지금 몇 분이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꽤 많이 나올다는 그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뭐 학생들이 네. 뭐 안전하게 좀 되기를 바라고요. 네. 또 이런 뭐 학생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정도로 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런 분노가 좀 위정자들이 좀 해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하신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정유라 씨가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렇죠? 네. 대학생인데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우선 그 감사 내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중간조사 그러니까 내용을. 예. 1년에 196일 중에 네. 뭐 학교에 어쨌든 확인된 날이 예. 17일입니다. 이게 일단 완벽하게 등교일이, 확인된 등교일. 예. 193일이네요. 보통 예. 예, 1학년 때 194일, 2학년 때 195일, 3학년 때 193일인데 네. 완벽히 확인된 날은 17일입니다. 등교일이. 예. 그러니까 완벽히 확인된 날은 그런데 이제 원래 지난번 저희가 이제 장학을 1차 했습니다. 그때 네. 장학은 주로 출석 결석을 자료로 확인한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출석부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집계가 돼서 생활기록부에 1, 2, 3학년 이렇게 기록이 돼요. 네. 그리고 뭐 창체 활동, 창의적 체험 그렇죠.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 그리고 요것은 이제 나이스라는 이 네. 온라인 그 란에 이렇게 이제 이게 기입이 됩니다. 요 네. 세 가지를 이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걸 충분히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네. 저희가 특정 감사팀을 파견해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출입국 관리 기록을 네. 법무부로부터 그것도 어렵게 아. 구했어요. 오. 출입국 관리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요거하고 요걸 크로스 체크가 예, 가능하네요. 예, 1차에는 요것 때문에 못 예, 예. 요것만 있었으니까 이게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네, 네. 요걸 대조해 보면 뭐 일테면 예. 해외에 있는데 네. 출입국상으로는 해외에 있는데 여기는 출석이 출석한 되는 걸로 거죠. 된 거. 예, 아. 일테면 이런 것도 있고 예. 또 3학년 때는 3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공문 딱 2장으로 6개월 동안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공문이 예,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승마협회 공문이죠. 그러니까 승마협회에서 국가대표다. 이제 3학년 때는 국가대표로서 자격을 가지니까 또 네. 그 특권을 이용해서 예. 그걸 하고 1, 2학년 때는 대회 참가라는 공문을 가지고 네. 이게 이제 공결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공식적으로 예. 공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게 이제 141일이나 된 겁니다. 193일 중에 예. 141일이나 된 거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 141일이 네. 사실은 보충 계획이라든가 이거 수업에 빠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으로 의심하기로 말하면 이 140일 전체도 안 나왔다고 간주할 수 있어요. 예, 만약 극단적으로 예, 물론 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네. 심지어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뭐냐면은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승마대에 나가는 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해외에 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한 걸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부주의가 있었죠. 이게 예. 체크도 않고 예. 이렇게 되거나 예. 그리고 이제 승마협회에서 여러 가지 공문을 네. 봉사활동으로 네. 뭐 마구를 관리했다. 네. 뭐 일테면 이렇게 해서 예. 또 봉사활동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좀 종합판이에요. 예, 이 어떤 학사농단의
종합한 내지는 정말 학사농단 비리 백화점 같은 네. 그런 정도로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수행 평가 같은 것도 네. 그러니까 뭐 체육 시간에 거의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수행 평가도 뭐 만점 뭐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이 항의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 포인트를 좀 짚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청담고등학교가 예. 그 서울 강남에 있고요. 예. 그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부유층들 뭐 특권층들이 사는 동네라고도 예.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동네에 있는 엄마들이 이런 학사농단을 예.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아니면 우리도 대충 그렇게 하니까 넘어간 거야 뭐 이런 걸까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청담고등학교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눈 감아준 건지 이게 예. 가능이나 한 것인지 요새 같은 경우 뭐 요만한 것도 그냥 봐 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죠. 학교 안에서 예. 예,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네. 그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규명해야 된다는 게 네. 있는데 이게 관행처럼 생각해서 이제 체육특기학교 지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학생이 뭐 수행평가를 만점 받을 때 학생이 이렇게 이의 제기한다거나 네. 요런 게 있었고 크게 네. 이게 그 당시에는 쟁점화는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최순실의 정말 농단적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최순실이 한 말을 보면 네, 너무 저는 솔직히 최순실의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네.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좀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 심지어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야, 너 죽을래? 네 젊은 피도 안 마른 교사가 이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애 아빠가 너 손 봐줄 거야. 이때면 이런 식으로. 가만 안 둔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참 엄정한 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회 출전이다. 이게 더 많이 가면 안 된다. 네, 이거를 네. 이제 엄마한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네. 이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당장 쫓아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수업 중간에 네. 30분 동안 막말을.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국민들이 분노할 만하구나. 그러니까 그 최순실의 그 국정농단이라는 걸 정말 100% 믿지 설마 저러리야까지 생각하는 분이 예, 저도 있죠. 약간 그렇게 예. 생각마저 그러기야 했어요. 했겠어, 정말. 이런 생각이 있죠. 뭐 예. 많은 건 사실이겠지만 예. 100% 사실은 아니겠지 하는 느낌도 있는데 제가 요걸 보면 네. 정말 그럴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네. 우리 장 기자님도 네. 학부모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교사한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해서 너 기다려 하고 당장 쫓아가서 30분 동안 수업 시간에 끌어내다시피 해가지고 예. 욕설을 퍼붓는다. 예. 불가능하죠. 예. 그게 너무 경우가 없고 무례한 거죠. 예. 근데 아마 그 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뭐 그런 표현은 좀 그러지만 뭐 이렇게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예. 너무 또 막 함부로 선생님들이 막 부시거든요. 네. 근데 난리치는 학부모를 사실 피해가는 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교권이 많이 침해되는 현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네. 피해가는데 예. 너무 기세등등하고 네. 또 권력자처럼 보이고 또 실제 권력자의 면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선생님들이 피해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군요. 어쨌든 뭐 아니 정말 그런 속칭 진상 부리는 엄마가 학교에 와서 난리치면 진상. 예? 아유 참 정말 예. 또 왔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야지 또 저 데리고하면은 일이 더 커지니까 예. 그냥 더러워 그냥 내가 듣고 말아야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네. 그렇게 참고 넘어가는 그래서 선생님도 요즘은 정말 어려운 감정 노동자시에요. 지금 요즘은 선생님들 예 응원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예. 또 요즘은 얼마나 또 이 목소리가 강하셔요. 기세등등하시죠. 그래가지고 예, 뭐 자기 자식 문제 절대 안 참습니다. 다 쫓아가가지고 일일이 다 따지죠. 예.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려워하고. 선생님 어려워하고 또 선생님이 저렇게 질책하거나 옛날에는 또 때리기도 했잖아요. 네. 뭐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애가 맞을만 했겠지. 또 그래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겠지. 우리 아이가 좀 예. 반듯해지겠지.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체벌을 뭐 용인하자가 아니고 예. 그런 어떤 선생님 존중, 신뢰. 네. 요걸 좀 학부모님들이 정말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 그 교육감님 인기가 너무 좋으세요. 막 그 댓글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명선님께서 어제 오마이뉴스 교육청 중간 보고 속이 시원했어요. 혈압이 솟구치기도 했지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조미진님인데요. 저는 3학년 딸을 키우는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최승일님은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현직에 있습니다. 예. 가르쳐 줄 것도 많지만 학생들한테 배울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겸손해집시다. 아니 현직 선생님이 굉장히 교사이신 것 중요한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제가 얼마 전에 핀란드를 갔는데요. 네, 뭐 네. 핀란드 교육이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현대적인 교육의 방향이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을 비교육자로 놓고 지식을 막 앵겨준다. 네. 요것은 지나간 방법. 학생 스스로가 네. 주체적 탐구 능력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what to learn 무엇을 배울까에서 how to learn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이 어떻든 지식을 탐구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학생들을 대우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교육할까 네. 요런 게 좀 뭐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만은 이제 네. 그런 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순수히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지금 선생님 네. 말씀이 네. 요즘 굉장히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자세로 하면 학생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죠. 예. 그렇잖아요. 예, 야 예. 임마 오늘 진도 빼야 돼 임마 엉뚱한 질문하면 야 임마 조용히 해 임마 예. 이런다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호기심을 증폭시켜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진도 빼는데 바쁘잖아요. 네, 예. 시끄러워 조용해. 예, 딴소리 그렇게 하지 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네. 일일이 저도 진도를 좀 빼야 돼가지고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교사들에 대한 폭언을 했고요. 또 일부는 금품 제공한 내용도 예, 여러 확인이 건 좀 중에 하나는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30만 원 정도 건넸다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출결 관리, 성적 관리, 뭐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뭐 이거 전반적으로 종합을 하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좀 처벌을 좀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예, 밟게 그래서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졸업 취소를 네,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한국에서는 준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졸업이 취소된 사례가 없어요. 판례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가지하는 길을 가는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있고 그래서 솔직히 졸업 취소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법리적으로. 네, 예.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분들한테 이렇게 자문해 본 바는 가능하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자. 네, 저는 교육 정의를 세우는 각도에서 네, 정말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네. 뭐 이 정도 사안이라면 네, 저는 뭐 졸업 취소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니냐. 그러니까 졸업 취소의 객관적 사실은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저도 이제 행정을 네.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리 사학이 있는데 비리 사학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관선이사 파견하는 겁니다. 이사교체입니다. 임시이사, 네.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사안이 너무 다양하니까 네, 이게 뭐 상지대 사태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완벽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좀 경계선에 있는 최소치를 충족한 사안도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최소치를 충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임시사를 파견한다. 네. 이런 방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확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교육농단에 대해서는 네, 저는 명확히 교육 정의를 세우는 각도에서 임시이사를 최소치를 가지고 파견하는 느낌으로 여긴 최소치를 충분히 넘었어요. 네,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적 검토 정도를 하고 저는 왜냐하면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첨부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분 자문을 예, 예. 받아서
첨부를 해서 예. 이렇게 취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 실무적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정유라 씨는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가 되면 중졸이 되는 그렇게 거가 되겠죠. 되는데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뭐 교육부에서도 이화여대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 취소하고 고등학교 졸업 취소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가 졸업되면 이건 자동 취소됩니다. 아 대학은 예, 자동 취소되죠. 예. 왜냐하면 고등학교 자격이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요. 예. 이제 그렇지만 네. 저희가 취소를 하고 네. 법적인 모든 프로세스까지 완료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네. 단호한 조치를 저는 취하기를 좀 교육부에게 촉구하고 싶고요. 네네. 좀 그러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별개 차원으로 물론 우리가 명확히 취소가 법적으로 완료되면 이건 네. 뭐 의미가 없는 거지만 네, 네. 수년간 그러니까 법적 공방을 혹시 거칠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교육부가 뭐 저는 오히려 이대 입학 취소는 훨씬 더 간단한 문제 같아요. 제가 그냥 행정적 관점에서 볼 때. 네, 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오늘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정이, 그러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뭔가 될 수 있다. 예, 일단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피해본 학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유라 씨 때문에. 예. 직접적인 피해자도 있죠. 두 명이 탈락하게 두 명이 됐어요. 탈락을 하게 됐으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뭔가 회복을 시켜주는 조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한국 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물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는데요. 제 친구가 독일에 사는데 예. 독일에서 애를 낳아서 독일에서 이제 내년에 대학을 보내는 나이가 된 거예요. 어느덧. 그런데 이 친구 얘기가 얘는 독일 사회와 독일 정부가 키웠지 내가 키운 것은 아니다. 나는 그냥 양육만 했을 뿐이다. 엄마로서.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대한민국 엄마들 가운데 누가 한국 정부가 키워주고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전부 내 새끼는 내가 키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그 나라 아이들은 학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예.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3개 국어, 4개 국어 물론 뭐 막 잘 쓰고 뭐 에세이를 잘 쓰고 뭐 이러지는 못하지만 말은 할 줄 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애들은 막 밤 10시에 학원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수학 스트레스 받지, 뭐 국어 논술 과외해야지, 막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진정한 교육 선진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우리 사회가 키웠고 공동체가 키웠다. 그렇죠. 내 자식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네. 근데 우리는 엄청난 부모의 희생 위에서 예.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 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요. 네.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 왜냐하면 근데 그것은 꽤 절박하고 불가피한 저는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저출산 시대예요. 네. 세계 최하입니다. 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은 출산을 기피하냐 여성들이 네. 교육시킬 걸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파요. 머리가 네. 아파요. 예. 바로.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네. 정말 아이들을 사회가 키운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키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참혹한 왜곡된 비정상적인 교육 경쟁 시스템, 경쟁이 없는 사회는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경쟁 시스템을 이렇게 후진국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사교육 경쟁이잖아요. 돈 수다복기 경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극기 훈련 경쟁이에요. 자만자기 경쟁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 교육 경쟁 시스템이 좀 잘못된 거죠. 아니 국제중학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요 하루에 4시간 잔대요. 그 제가 키가 안 클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중학교 1학년이 하루에 4시간을 자야 그렇죠. 그 학교에서 버틸 수 있다. 예. 극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교육 개혁은 사회 개혁하고 같이 가야 돼요. 맞습니다. 예, 이 수직 서열화된 사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수직 서열화된 일종의 원리를 갖는 사회로 작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게 교육이 이 평가 척도예요. 네, 네. 가지고 이렇게 수직 서열화된 이제 직장 네. 그리고 그것은 대학하고 매칭돼 있잖아요. 네, 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 그러니까 이 수직 서열화된 사닥다리의 직장이건 뭐 네. 대학이건 높은 데 올라가도록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예요. 교육 맞아요. 경쟁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 높은 데 가면 평생 가는 스카이 대학 자격증을 가면 평생을 울거벗는 특권을 받고 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존감을 가지면서 저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돼 맞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예. 치열한 경쟁 네. 시스템, 수직 서열화된 네. 사회, 차등적 보상. 네. 요렇게 원리가 돼 있다 예,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비인간적인 거야. 그리고 뭐 제가 심지어는 우리가 한창 서양 따라잡을 때 60, 70년대는 네. 그 좋아. 그랬다. 네. 지금은 안 맞아요. 최소한. 네. 우리가 이 정도 살 만큼 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우리 모든 부모의 자세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참혹하게 경쟁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순으로 다 의대를 쓴대요. 다 의대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서울공대 뭐 이렇게 쓴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 뭐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싫은 애들 피 보는 거 싫고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일단 취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의사가 되면 취직이 되기 때문에 전부 의대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성과 관계없이 그래서 의대 갔다가 다시 또 로스쿨 시험 보고 이런 이유가 그런 데 네. 있구나.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예. 꼭 반드시 바꿔야 우리가 좀 되겠다. 머리를 좀 이런 맞대면 말씀을 좀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네. 반응들을 약간 보니까 네. 꽤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야 졸업 취소 그 신중해야 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완벽히 없어요. 그래요? 네, 완벽히 없고 네. 중학교 졸업장은 멀쩡하니?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은 멀쩡하니? 이렇게 해요. 그거 하나 반응. 예. 어머. 또 하나 반응이 재산 몰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지 많아요. 재산 몰수. 네. 예. 그거 뭐 중졸이면 뭐 없고 고졸이면 뭐 하냐? 재산 많이 떳떳하게 뭐 잘 살고 잘 먹을 텐데. 이게 최순실 부정 취득 재산 몰수법이라도 만들어라는 반응이 이 두 가지가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제 졸업 취소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네.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뭐 그냥 의원들이 졸업 취소해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하고 예. 행정기관이 그걸 꺼내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네. 신중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야, 교육청에 막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 끝난 전화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 제가 들려온 의견으로 보면은 네. 뭐 중학교까지 이렇게 조사해서 중학교 졸업장은 멀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어제 발표 때 사실은 이제 중학교 S 그렇죠. 예술학교도 예, 했어요. 근데 거기는 졸업 취소를 논할 정도는 아니에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많아요. 여전히. 형태 자체는 비슷해요. 네. 가짜 공문을 갖다가 예. 끼워놓고 뭐 이런다든지 이런 식의 이거 하고 출석 안 했는데 출석을 인정하는 식 뭐 이런 건 있는데 네. 그게 뭐 졸업 취소할 정도의 그런 네. 분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그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주도로 해서 그 최순실 씨의 부정재산 축제를 몰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 이 법안을 내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친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친일파가 득세한다 이런 네. 생각들을 하고 있고 반면 독립운동가 후예들은 여전히 그렇죠. 힘들게 그런 어렵게 살고 있다. 이거 불신이 이번에 있죠.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아마 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정말 국민의 분노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은지 그 좌절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는 걸 새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요. 우리 위정자들이나 또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자, 그 정유라 씨가 지금 그 학생이긴 합니다만 20살인데 해외에서 출산을 한 걸로 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독일 그 비덱 그 호텔에서 확인한 예, 바에 예. 따르면 그 이 학생이 정유라 씨가 아직
귀국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교육부 조사도 그렇고 그렇죠. 교육청에서 예. 나온 그것도 그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떻게든 송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아직 그런 입장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법무부도 어제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뭐라고 판단은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네. 검찰과 공조해서 자료 일체를 또 검찰 쪽에서 요청을 했고요. 아하. 최순실 게이트 조사하는 쪽하고 해서 네. 저희가 자료를 다 협조해서 네, 거기서 필요하면 네, 저는 이 승마협회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요트나 이런 승마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귀족 스포츠다고 그렇게 평가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자재 말하자면 네. 말 이게 너무 비싸기 10억짜리 때문에 말.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한편에서 이제 그런 스포츠를 또 권장해야 되는 면이 있으면서 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정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또 벌어지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교육적 접근이 있을까 그런 개선안을 밝힐 때 네, 좀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네, 아마 뭐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또 뭐 정유락 씨를 좀 귀국하도록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스스로 소명하거나 뭐 이런 기회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의견을 좀 피력해 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정의로운 교육을 예. 말씀하셨어요. 특권 없는 평등 교육이 실현되는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교육 불평등. 그렇습니다. 입니다. 예. 특권과 반칙이 이렇게까지 통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센 건데요. 네, 뭐. 좀 어떤 취지에서 앞으로 어떻게 서울교육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교육 평등, 교육 정의, 교육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너무 강렬한 그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 임시정부의 이념을 만든 조소왕 선생님이 삼균주의를 얘기했잖아요. 네. 삼균, 균등할 거. 네. 근데 정치균등, 경제균등, 그리고 교육균등을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정치, 경제, 뭐 문화라고 하든지 사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사회균등이라고 않고 교육균등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게 그만큼 저희가 뭐 유교문화적 배경도 갖고 있고 한자 문화 이런 배경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 정책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쓰는 표현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 이런 표현을 좀 쓰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는 국내 석학을 다 모셔가지고 네. 교육 불평등을 주제로 저희가 국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뭐 한 1,500명이 모였을 정도로 관심이 컸어요. 네. 저희 그 서울교육청에서 보면 그 자료집도 다 한 800페이지가 되는 자료집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에 부의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 네. 그리고 교육 일종의 신분 사회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이제 공정성이라는 네. 절차적 정의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결과적인 정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게 어쨌든 과정적인 네. 너무 파행성이 큰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걸 정말 좋은 대학 가기도 힘들고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그렇죠. 차이가 예. 가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인 부모의 재산 불평등, 네. 결과적인 부모의 소득 불평등이 교육에 엄연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요걸 좀 차단해 줘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아예 저소득층에 대한 뭐 미국 같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요. 역차별 정책 같은 거, 쿼타 제도 이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도입해서 결과적인 교육 불평등도 좀 상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용준님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보수 성향 교육감 뽑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엘리트들이 건강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봉렬님께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감님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잘 정리해서 답을 내줬는데 막상 교육부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높여야 대학에 목매지 않고 노동에서 먹고 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여러 의견들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여러 의견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교육감님 끝으로 예. 오늘 시험 보는 그 학생들 앞서 이제 응원해 주셨는데요. 특히 예, 이제 예.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이 나라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해봤자 최순실 같은 사람이 다 해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헛헛하다. 국민들이 참 한편으로 가슴도 아프고 야 이런 나라의 국민이었어라는 허탈감 그야말로 자괴감이 들어서 괴로운 마음이 그렇죠.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좀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아마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특권과 반칙이 네. 말하자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어떤 좌절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뭐 광화문에 100만 명의 분들이 분노를 가지고 나오시기도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래도 특권과 반칙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라고 할까, 반대, 저항 이런 것들이 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양분으로 해서 네. 그래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절망하지 말고 힘을 합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떤 교육 특권, 교육 반칙으로 인해서 멍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멍은 이미 들었지만 가슴에 큰 멍을 가지고 아마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멍이 좀 약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어쨌든 조사와 처벌 그래서 결과적인 정의를 좀 실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나마도 지금 요 비루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힘내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그 선한 미소를 가진 교육감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절대로 이제 이런 혹여라도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다 적발해서 정의롭게 정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